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하루 만에 리플사와 XRP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나왔는데요.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도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온 소식들 그리고 리플사의 전 임원이었었던 그렉 키드의 인터뷰 내용까지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제 또 밤에 또 바로 올려드렸었던 소식인데요. 그레이스케일이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인 라지캡 펀드에서 XRP를 제외시키고 거기에 속해있던 모든 XRP를 매각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암호화폐들을 더 많이 사서 충당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펀드에 속해 있었던 XRP의 분량은 약 1.46% 정도였었다라고 합니다. 이 펀드에서 XRP가 빠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는 이 펀드의 공인 참가자인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이 1월 15일 XRP 거래를 중단할 것이다 라고 전에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일단 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레이스케일의 XRP 트러스트, XRP 신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떤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인지는 정확하게 발표는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사가 또 다른 이 소송건에 직면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영국의 투자사인 테트라곤 파이낸셜이 리플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리즈 C 우선주에 대한 리플사의 상환을 요구한다. 또한 이 상환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리플사의 현금 및 기타 유동 자산을 동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리즈 C에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시리즈 C에서 테트라곤 주도하에 유치된 자금 같은 경우는 2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궁지에 몰리고 있는 리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리플사에서 대량 XRP 이동이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개가 이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SEC의 소송건이 불거지고 난 후에 2주 만에 100만 개의 XRP 이상 보유 주소수가 150개 정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XRP를 포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록체인 전문 투자 자문 그룹의 록트리 캐피탈의 CEO는 최근에 이 소송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30개월 동안 우리는 SEC가 XRP를 증권으로 간주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리플사에게는 이에 반격할 충분한 예산이 있다. 리플은 전 연준 의장인 제넛 옐린에게 그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줄 것을 이미 요청을 했다. 업계에서 XRP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지만은 리플사는 강력한 변호인단을 꾸릴 수 있다. SEC의 새로운 임시위원장은 암호화폐에 상당히 우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이 프로젝트를 조사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이크 체르빈스키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것은 SEC 의장만의 결단이 아니기 때문에 SEC 의장이 바뀌는 것이 큰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일단은 이제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리플사에서 리스크 오피서 직책을 맡았었던 그렉 키드의 인터뷰, 이 리플사와 SEC 소송에 관련된 인터뷰를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렉 키드 같은 경우는 전에 연준에서 일을 한 적도 있었고 규제 관계자로서 본인이 직접 직책을 맡은 적도 있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규제 관계자로서 일을 했었던 때는 꽤 오래되긴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진 않았다. 새롭게 의장이 바뀌기 전에 중요한 소송을 건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리플사는 지난 8년 동안 이미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SEC라는 정부 기관이 제이 클레이튼 사임 직전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송을 진행한 것은 그것도 연휴 전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금채굴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과 금을 사는 것이 다르듯이 리플사와 XRP도 그런 관계인데 SEC는 그런 것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았다. 리플사는 벤처 캐피탈의 투자를 받아서 시작한 회사이고 XRP에 투자를 하는 것은 이 리플사에 투자를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인데 SEC는 XRP를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 하며 수많은 XRP 투자자들이 돈을 잃게 만들었다.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인 SEC의 역할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사회자가 질문을 했는데 SEC의 목적이 무엇인 것 같냐? 이 소송의 뒷배경이 무엇인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렉 키드 이야기하기를 내가 봤을 때는 이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자산에 대한 정부 기관들의 영역 싸움인 것 같다. SEC, IRS, 핀센 등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암호화폐에 대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실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SEC는 그동안에 정확한 기준 없이 혼란만을 만들어왔다. 그래서 거래소들도 코인에 대한 상장과 상폐 어려움을 겪어왔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자가 좀 날카로운 질문들을 몇 개를 하는데 그렉 키드이 이 질문을 좀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소송이 얼마나 걸릴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정부 기관과의 싸움은 이기더라도 힘들다. 왜냐하면 그 기관 자체가 해당 회사에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플사는 특히 조심해야 되고 정부 기관을 소송 중이라 할지라도 존중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 정부 기관들이 서로 먼저 규제에 대한 투명성을 통일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SEC가 주장하는 바는 리플사가 사람들로 XRP를 사게 해서 비싸게 만들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틀린 것이다. XRP는 처음에 가격이 굉장히 쌌었고 우리는 브리지 커런시로서 활용을 하려고 했었다. 유틸리티 중심의 코인이었었고 당연히 유틸리티가 높아지면은 사람들은 가격 상승을 예상하며 투자를 진행하는데 XRP의 원래 목적은 그것이 전혀 아니었다. SEC는 그동안에 이 수천 개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 무엇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라고 진지하게 말해줄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상황을 헷갈리게 만들어 왔다. 리플사가 XRP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ICO 붐이 생기기 4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었다. SEC와 제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제이 클레이튼이 바로 떠나기 전에 급하게 소송을 걸면서 리플사가 잘못된 것과 SEC가 원하는 것을 밝혔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사람들은 집을 사든 페라리를 사든 가격이 오르는 것을 원한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이 증권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사회자가 또 이야기하기를 이 SEC가 진행한 다른 암호화폐 회사들에 대한 소송건들에 비해서 이번 리플사에 대한 소송 같은 경우는 개인을 타깃으로 한 그러한 좀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이 소송건에서 긍정적인 결과, 즉 XRP가 이제 증권이 아님으로 판명이 난다라든지 좋게 합의가 된다라면은 XRP가 그린라이트를 받고 암호화폐 업계에도 좋겠지만은 반대로 SEC가 이기면 어떻게 돼버리겠느냐? XRP가 증권으로 규정이 되어버리고 리플사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레킷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예상은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최악의 상황은 SEC가 규제의 투명성을 만들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안 드는 회사들을 공격하며 힘을 과시하는 것, 그것이 최악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됐을 경우 다른 혁신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나 회사들도 피해를 받게 될 것이며 미국에서는 오직 대중적으로 거대한 회사들만 혁신 및 개발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리플사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룰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좀 오만한 것이며 미국은 예전처럼 강대하지만은 않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예상을 했다시피 인터뷰 자체에 대해서 뭔가 엄청난 희망을 기대한다라든지 어떠한 정보나 더 자세한 답을 얻는 것은 힘들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명 XRP 유튜버죠. 디지털 에셋 인베스터 같은 경우는 전 의장인 제이 클레이튼의 2020년도 공식 일정을 한번 뒤져봤더니 이제 SEC 의장이 현 통화청장인 브라이언 브룩스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의장인 히스타버트와 미팅을 가졌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봤을 때는 이 셋이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일단 어제 통화감독청에서 굉장히 암호화폐 업계에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만은 리플사에게도 그러한 소식이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스텔라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USDC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USDC가 스텔라 재단 이 블록체인에서 발행되게 될 것이라고 하죠. 뭐 스텔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이 국가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둠으로써 승승장구하되 리플사는 좀 많이 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하게 SEC 같은 경우도 스텔라의 제드 맥켈럽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XRP를 제일 많이 매도한 사람이기도 한데 아무런 혐의를 제기하지 않았었죠. 왠지 모든 것들이 스텔라를 위해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스텔라 잘 되면 좋겠고 투자자분들께서 돈을 많이 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똥대포씨가 한마디 하길래 잠깐 들고 와봤는데요. SEC에 따르면 XRP가 증권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리플사가 XRP를 팔아서 사업 운용에 사용했다라는 것인데 현재 많은 다른 암호화폐 회사들이 이와 같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리플사와 SEC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번 소송건에서 SEC가 이겨버린다. 그러면은 그레킷이 이제 앞에서 우려를 했던 대로 SEC는 여전히 동네 깡패같이 마음에 안 드는 회사들을 전부 다 때려잡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커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아직도 리플사와 XRP를 지지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폴드 및 여러 회사들은
이 소송이 결판 날 때까지 XRP 거래를 중지하지 않을 것이며 리플사를 지지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이런 곳들이 좀 더 많이 나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 백악관 청원 당연히 저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소식을 못 전해드려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차라리 소송건이라도 하루빨리 이 결판이 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건강관리 첫 번째로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